그러니까는 그동안은 시각적인 부분만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이제 햅틱 수트입니다. 이제 뭐 넵튠 같은 종목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카카오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뭔가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요소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최악의 그런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자, 메타버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지금 뭐 메타버스가 한국만이 아니라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꾸면서 네, 네. 뭐 글로벌리 이게 이제 뭐 큰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만 좀 나오면 주가가 막 급등을 하는데 네. 지금 일단 메타버스 관련 뭐 이제 네. IT 하드웨어 관련해서도 뭐 수혜주로 뭐 등장하고 네.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뭐 길어질 수 있는데 뭐 그러면 종목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회사는 좀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 추천주는 아니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넵튠이라는 종목하고 넵튠. 네, 넵튠이라는 종목하고 아주 IB 투자라는 이제 VC 회사예요. 뭐 이제 왜 이 종목을 꼽게 됐냐라고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몇 개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뭐 로블록스 정도만 이제 그것도 엄청난 적자 보잖아요. 네, 로블록스 정도만 이제 뭐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치. 돈을 번다라는 게 뭔가 이제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로블록스, 우리나라는 뭐 제페토라는 이제 그 플랫폼 업체들만 그나마 수익 모델을 따라서 뭔가가 이제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꾸며놓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아바타나 어떤 이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꾸며내고 뭐 얼마 전에는 그 배틀그라운드 아니야 또 게임상에서 지금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게임상에서 뭐 파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게임이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엿볼 수 있었다라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과가 나고 있고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ETF의 영향이 큽니다. 그 주가가 좀 뭐 올려놨던 거는 이제 그게 크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튜디오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가 도구가 될 수 있는 회사들 뭐 덱스터, 뭐 위직 스튜디오, 뭐 자이언트 스텝도 뭐 일부 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플랫폼 거기에 이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이제 정해준 것이 이제 게임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이제 게임 위주 아니면 이제 뭐 어떤 플랫폼 위주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려가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하드웨어로 가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ETF를 보시면 이제 몇몇 하드웨어 종목들이 있어요. 뭐 선익 시스템 뭐 왜 들어갔냐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뭐 그게 분류가 됐으니까 제가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LG 이노텍도 뭐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거의 다 이제 뭐 XR이라고 하잖아요. Extended Reality 그러니까는 이제 확장적 그런 현실 세계 그래서 AR, VR 그런 이제 기기들에 관련된 종목들로 좀 옮겨간 거죠. 그렇게 보면 그 전에 이제 미리 움직였던 종목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확장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종목들, 야, 얘도 한대, 얘도 한대, 얘도 한대 그러면서 다 한 번씩 갔었는데 이제 그거를 또 들어 올릴 만한 그런 또 마땅한 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좀 이제 눈길을 돌려서 관련돼서 이제 뭐 XR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몇몇 종목들, 아까 언급드렸던 뭐 LG 이노텍, LX 세미콘 뭐 이렇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뭐 미국 쪽에 이제 관련돼서 지금 하드웨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쪽은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햅틱 수트라는 게 있어요. 햅틱 수트. 뭐 어려워. 그러니까 수트라 하면 이제 이런 옷이잖아요. 수트고 그렇죠. 햅틱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는 그동안은 시각적인 부분만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이제 햅틱 수트입니다. 진짜 이게 네. 말씀하신 이 수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인가? 그거 한번 보시면은 그 영화 보니까 딱 네 바로 오시죠. 내 주말에 그 영화를 봤더니 하도
예전에 봤었는데 의미 없이 지나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그렇죠. 보니까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 근데 이 햅틱 스틱이 한 7번 정도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거기 있더라고. 막 느끼고 고통과 예. 무슨 쾌감과 이런 걸 다 느끼는. 네네.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구현했던 걸 보니까 이제 낚시하는 거를 이제 메타버스로 구현해서 낚시해서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낚시를 안 합니다만 이 강태공이라고 한 그런 분들의 낚시를 하는 그 요인은 물론 넓은 바다에 나가서 또 강에 나가서 뭐 그렇게 자연과 뭐 호연지기를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손맛이거든요. 근데 이 시각적인 것만 하고는 메타버스가 구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낚시를 하는데 이제 이런 쪽의 수트를 입고 정말 뭐 이렇게 이 낚시를 하는 것처럼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고 또 게임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것도 지금 우리는 페인트총 같은 거 쏘고 끝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 VR 시각적인 것과 수트를 입으면서 이제 정말 타격감이 있는 이제 이런 것들로 진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좀 태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동기에 이제 그 투자를 해 놓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햅틱 수트가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일부 투자가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발견을 해가지고 관심 있게 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넵튠이라는 회사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관계사죠.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지금 소위 잘 나가는 빅 뭐 3, 그러니까 넥슨, NC 또 뭐 스마일게이트, 넷마블 이런 회사는 약간 뒷줌을 지고 있어요. 뭐 그런 규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뭐 사실 뭐 메타버스 회사를 그냥 몇 개 인수해도 있을 정도의 현금이 있는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자기가 직접 하기 뭐하니까 약간 넵튠을 천병으로 지금 내세워서 뭐 관련된 메타버스를 좀 구현하려고 게임이나 뭐 이런 걸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타이밍 잡아서 치고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 매매 방법은 이제 너무 좀 힘들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뭐 넵튠 같은 종목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카카오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뭔가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은 아닙니다만 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하드웨어 관련된 쪽은 이제 너무 시각적인 쪽에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좀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 좀 새롭게 나오는 그런 컨셉으로 봤을 때 이제 햅틱 수트. 근데 그게 종목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종목에 투자한 기업으로 아주 아이비 투자, 뭐 저 개인적인 관심사를 또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관심 있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그 공부해보자는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분명히 엄청난 뭐 세상을 바꾼다고 뭐 분위기가 자꾸 조성이 돼가는 것 같으니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어디다 투자할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얼마 전까지 그 몇 개월 전에 그 이쪽 섹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진정한 메타버스주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얘기죠. 그렇죠. 이게 다 관련 기대감을 주는 아주 미약한. 그래서 그때 정말 메타버스 그 이야기가 그 테마로 발생되는 매출이 이 회사의 전체 매출 중에 몇 %냐. 요거를 봐라. 그럼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애널리스트 죄송합니다. 애널리스트의 관점이 맞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은 아니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거품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거품이 아니라는 건 이제 미국이 이제 안 그러면 지금 제약이나 바이오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잖아요. 이런 이제 경제가 열릴 것이다. 근데 이제 뭔가 펀더멘탈로 분석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관련돼서 이제 뭔가 글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거 진짜 막연함을 가지고 이 가정을 해서 뭐 해갖고 논리가 하나 틀어져 버리면은 완전 사상 누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에 있는 가치와 가격은 다르듯이 이제 브로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지금 이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제 미국을 쫓아가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거기에서는 어떤 게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돈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이제 커다란 경제의 틀을 이제 가상이라는 경제의 틀을 가지고 와서
그런 이제 좋은 인프라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막연하지만 오히려 이제 주식은 그런 막연함에 대한 또 부담의 투자이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100% 이게 뭐 버블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은 들고요. 뭐 현재 구현이 가능한 쪽으로 본다면 역시 대한민국은 교육의 나라죠. 교육열이 가장 후끈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게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개를 가지고 메타버스를 접목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메타버스 자체가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 파생을 주는 걸 본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지만 이것이 게임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컨텐츠와 만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이제 도구로서라도 좋은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수가 이렇게 눌리면 눌릴수록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좀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네.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네. 플랫폼 쪽이 유망하냐? 네. 아니면은 뭐 관련 그 주변 뭐 그 서포팅 해주는 어떤 그런 파트가 좋겠느냐?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올랐어요. 뭐 네. 하이브도 사실 그렇고 네, 네. 뭐 많이 올랐죠. 제가 보기에 저의 관점은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네네. 엔터가 뭐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게임이 거의 가장 빠른 천병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 기술, 특히 이제 MMORPG라는 게임 장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한국의 어떤 특성을 좀 맞춰본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플랫폼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게 꼭 미국처럼 뭐 VR을 끼고 아까 언급드렸지 햅틱 수트를 입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한 20몇 년 전부터 그 게임 속 캐릭터를 나와 이제 물화일체시켜서 게임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이미 기초적인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물론 지금 현재로서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게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이 이제 뭐 MMORPG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뭐 수집형 게임이나 이런 게임들을 오히려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 보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가상의 경제 활동, 가상의 채굴 활동 이런 것들로 이제 저는 위메이드가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게임주들 특히 뭐 제가 지지난주 출연했을 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인 그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있는 회사들 그리고 충분한 IP, 그러니까 게임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 그리고 뭐 더 좋다라면 뭐 코인도 좀 엮여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그리고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하는 그 자체는 그 게임 회사들의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그 회사들이 딱 맘만 먹으면 굉장히 빨리 시도를 1년 이내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메이드도 사실 미르4 모바일 나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그 위믹스 코인하고 연결시키는데 채 1년이 안 걸렸거든요. 굉장히 좀 한국의 기술력을 좀 생각을 하면 역시 그런 좀 가상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게임과 좀 이렇게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본다 그러면 이제 교육 컨텐츠 쪽을 좀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가장 핫한 쪽을 좀 다들 이제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게임 쪽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직 뒷짐지고 있는 회사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 여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몇 가지 이제 언급하셨잖아요. 조건을 갖춘 게임 회사들. 네.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조건을 갖춘 회사들이 어디인가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게임즈죠.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자회사들도 거의 이제 꾸리고 있고 카카오의 클레이튼,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코인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좀 규제를 받을 수도 있어 보이니까는 아까 언급드렸던 넵튠이라는 종목을 약간 천병화시켜서 뭔가 좀 구현을 해보고자 하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위메이드가 지금 가는 길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투자하는 회사로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 뭐 컴투스와 이제 게임빌 그 조합을 이제 한번 기대를 지금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해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내후년 정도에 이제 시작될 수 있는 도깨비를 이렇게 약간
오픈을 했던 이제 펄어비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사실 근데 이 블록체인과 NFT 이게 굉장히 우리의 먼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그 기업체로 좀 놓고 보면은 사실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불과 뭐 한두 달 정도면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회사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돈을 벌고 뭐 즐기기 위한 이제 그런 게임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재미있는 IP, 재미있는 게임에서 뒤따라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뭐 예를 들어서 NC가 뭐 이 NFT를 뭐 메타버스와 NFT를 연동해서 뭐 P2E를 구현한다. 그러면은 파괴력이 남다를 거란 말이죠. 역시 기존 게임사들이 향후 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 보실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뭐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펄어비스 요 정도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고 카카오 게임즈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한번 차분하게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도 저 스스로도 이게 막 퍼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주다, 그럼 뭐 에틸렌 계열, 뭐 프로필렌 계열로 해가지고 어디서 뽑고 뭐 어디가 스프레드가 많이 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메타버스 이렇게 좀 퍼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그래서 이거는 해당 지금 이제 선례를 잘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해왔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봐가시면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좀 요소수 관련해서 지금 물류 대란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니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지금 이게 증시에 또 악재로 돌발 악재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지수가 발목이 잡혀 있는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공급 부족, 뭐 공급에 따른 또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뭐 좀 얘기를 해주는 이제 하나의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이 화공 쪽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안 하는 것이냐 못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네이버를 찾아보고 요소수를 어떻게 만들지 봤더니 암모니아에다가 일산화탄소를 붙여가지고 초순수를 섞어서 농도 조절을 하면은 그게 요소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공 계열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수제 맥주 만드는 정도의 설비만 있으면 이거 간의 수공업도 가능하다. 너무 언론 쪽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극심하게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게 된 이제 그런 화물차들의 설계도 나온 지 사실 뭐 10수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모자른 상태에 가면은 뭐 약간의 조절만 하더라도 요소수가 좀 부족하거나 또 뭐 그런 상황에서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충분히 있다. 근데 너무 지금 언론 쪽에서 좀 띄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뭐 호주 쪽에서 뭐 또 수입을 한다라고도 20만 톤인가 2만 톤인가 뭐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으로 막 뭐 물류 대란 뭐 이렇게 해서 막 종목을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이게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걸 이제 다시 이걸 위해서 설비를 하자니 또 이 설비 비용이 아깝고 뭐 이런 상황에 좀 놓여 있으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조금만 그 숨통을 좀 틔워주는 그런 것만 나오면은 정말 뭐 일주일 내에 뭐 일주일 2주 내에도 뭐 충분히 좀 될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있고요. 이 관련된 종목으로 초순수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바이오니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초순수를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초순수라면 이제 이온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완전 H2O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온 뭐 이런 미네랄 하나도 없는 이제 뭐 그런 기업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뭐 그러고는 있는데 저는 뭐 상당히 좀 일시적인 일이 아닌가. 그냥 근데 요게 보여주는 건 아까 언급드렸듯이 상당히 지금 우리 증시를 붙잡고 있는 공급발 문제를 좀 보여주는 뭐 설례가, 그러니까 설례가 아니라 이제 예가 아닌가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요소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최악의 그런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오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던데요. 저는 뭐냐면 지금 뭐지 그 미국에서 주최하는 그 뭐 민주 국가들의 어떤 그 모임 이게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이제 한국도 초청을 받았다. 네. 이게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공급바 이런 자꾸 우리가 뭐 97%인가 어디 얼마를 뭐 그렇죠.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이렇게 자꾸 우리가 타격을 받으니 결국 리쇼어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인식이나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됐을 때 이 요소수가 아닌 어떤 다른 파트에서도 이게 관련돼서 어떤 파장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있죠. 뭐 가장 그 요소수와 함께 전면에 나왔던 게 히토류 얘기가 또 그렇죠. 나왔었죠. 우리 이제 히토류도 거의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쪽에서 야 이거 우리 쓸 것도 없어 니네 못 줘 뭐 이런 경우 근데 이제 그런 우려는 이제 그게 닥쳐봐야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 뭐 해결책도 나오고 또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가 일단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요소수를 일례로 말씀드리면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히토류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아니면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의 타격이 있느냐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요소수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좀 이제 과장된 부분 너무 막 위기인 것처럼 하는 부분이 일단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것이 터졌기 때문에 이 요소수 문제로 다른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제 리쇼어링 관련해서 이제 공급 부족 사태에 따라서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이 오히려 요소수처럼 작은 걸로 터져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좋은 예방 주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그 변화의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계속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좀 더 계속 저희도 계속 한번 스터디를 추적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소수도 결국에는 중국에서 이제 석탄에서 뽑아내는 거였잖아요. 이제 석탄.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뭐 석탄 아니 왜냐하면 이제 뭐 암모니아를 추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일산화탄소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석탄, LNG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추출이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호주 쪽에서 조금 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석탄을 이제 중국 쪽으로 그리고 이제 LNG도 지금 푸틴이 까불면 잠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LNG 운반선, 추진선 뭐 이런 쪽에 또 수주도 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누구 하나가 지금 갑질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공급에 대한 거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막 서로 막 으르렁대는 순간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격동의 시기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참 많은 거를 바꿔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편안하게 그 생산성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었던 세계화, 그렇죠. 세계화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뭐 저가 제품 혹은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효과, 그렇죠. 뭐 선택과 집중,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게 단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이건 또 인플레이션 문제로 연결될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계속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